안녕하세요. 주식만입니다. 내일 머사지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금일 시황입니다. 코스피는 강보합,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마무리됐네요.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사지도 많이 팔지도 않는 장입니다. 코스닥은 오늘 조금 많이 팔았습니다. 한 1200억 정도 매도 나왔네요. 코스닥이 오늘 외국인 기관이 동반 매도가 나오면서 좀 약했는데요. 전반적으로 개인이 잘 받쳐줘서 약 보합 정도로 마무리됐습니다. 코스피 상승 하락 종목 거의 반반 정도 되고요. 업종별로도 특별한 상황 없었습니다. 오버행 이슈로 해서 크래프톤, 카카오뱅크, SK바이오사이언스 세 종목이 좀 많이 낙폭이 좀 컸고요. 삼성전자는 좀 강보합 1% 정도 올랐네요. 하이닉스는 0.9% 마이너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특별한 종목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알루미늄주들이 여전히 좋았고요. 후성이 오늘 조금 약간 독특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2차전지 재료 부분 부각되면서 많이 올랐네요. 코스닥도 그냥 개별주들 이슈 있는 종목들 치료제 이런 것들 올랐고요. 내추럴 엔도텍이 이게 예전에 문제가 많았던 종목인데 다시 또 올라오기 시작했네요. 한번 알아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전반적으로 코스닥은 하락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금일 특이 종목입니다. 첫 번째 종목 코스모 화학 가져갔습니다. 이 종목은 최근에 좀 많이 올라서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 고점 대비 또 다시 또 가격 조정이 좀 나왔죠. 그래서 지금은 또 다시 한 번 더 들어가 볼 만한 자리가 됐다. 오늘 한 5% 올랐는데요. 내일도 그냥 18,800원 근처에서 이렇게 매수하시면은 크게 부담 있는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래로 손절은 한 18,000원 정도 잡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단기적으로 대응하실 분들만 하셔야 되는 종목입니다. 꼭 지금 121선에서 좀 많이 떨어져 이게 좀 많이 벌어져 있죠. 그래서 이게 대응이 빨리빨리 안 되시는 분들은 잘못하면 좀 크게 물릴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 유니크입니다. 수소 관련주고요. 자동차 부품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렇게 크게 이렇게 큰 패턴 없이 움직이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수소 관련 이슈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을 때 많이 빠졌던 만큼 이제 그 정도 복구한 정도라서 지금 가격대는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다. 내일 9월 7일이죠. 내일 수소데이 이벤트가 발생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내일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보고 들어가 볼 만하지 않나 싶어서 가져왔습니다. 매수는 한 8,400원 정도까지 매수하시면 되고요. 아래 손절은 한 8,200원 정도 짧게 잡고 가겠습니다. 물론 단기 종목입니다. 세 번째 종목 비나텍입니다. 이 종목도 수소 관련주죠. 수소, 전기차 다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도 최근에 수소 관련해서 좀 많이 올랐다가 또 조정을 좀 많이 받았죠. 그래서 지금은 내 수소대에 관련해서 보고 짧게 이렇게 들어가 볼 만한 자리가 왔다. 그래서 매수는 한 53,000원까지 근처에서 사시고 손절은 한 52,000원 정도 잡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도 단기 대응 가능하신 분들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손 느리신 분들은 하시면은 손실 키울 수 있습니다. 내일 머사지 코너 종목들 리뷰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국순당입니다. 오늘 한 1.9% 정도 하락했네요. 오늘 매수하셨으면은 괜찮은 가격에 매수하신 겁니다. 약간 손실 나서도 걱정할 자리 아니고요. 거래량 여전히 작죠. 거래량이 커지면서 이렇게 올라갈 자리가 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목 알체라입니다.
오늘 뭐 0.28% 올랐네요. 매수하셨으면 뭐 한 본전 정도 되겠네요. 이것도 이제 메타버스 이슈가 발생할 때 아마 좀 크게 수익을 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아직까지 이슈가 발생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거래량을 봤을 때는. 세 번째 종목 세트레가입니다. 오늘 뭐 한 1%도 올랐는데요. 여기 위에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야지 수익이 좀 크게 날 겁니다. 아마 다음 달에 이제 위성 발사하는 거 이슈 보고 가는 종목이라서 뭐 단기적으로 여기 돌파해서 한 10% 정도 수익을 일단 목표로 가고 있지만, 좀 시간을 좀 길게 두고 다음 달까지 한 달 정도 보고 가셔도 크게 문제 없는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 상상인입니다. 오늘 이제 8,600원 근처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갔네요. 오늘 저가에 사신 분들은 아주 괜찮은 가격에 잘 사신 겁니다. 이제 슬슬 여기서 이렇게 조금 더 있다가 올라갈지 아니면 바로 올라갈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여기 8,500원 정도만 깨지 않으면은 뭐 괜찮게 이렇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종목 포스코 인터내셔널인데요. 이 종목 오늘 뭐 상당히 좋았죠. 미국의 무슨 자동차 부품 1,400억 정도 뭐 수출 계약이 발생했다고 공지 뜨면서 이렇게 많이 올랐습니다. 1,400억짜리 아마 모터코어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앞으로 진행도 내일 조금 더 올라가서 이렇게 26,000원 정도까지 가면은 26,000원에서는 절반 50% 매도하고 나머지 반만 가지고 올라가자, 그때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못 가고 이렇게 여기서 힘을 조금 모으고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일단 뭐 첫날 분위기 괜찮았습니다. 오늘은 거래량하고 그 다음에 기준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준봉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렇게 거래 없이 이렇게 진행되던 주가가 거래량이 좀 커지면서 생긴 장대 양봉을 보통 기준봉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기준봉이 되겠죠. 이 기준봉이 발생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 종목을 좀 유심히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장이 끝나고 나면은 그날에 좀 거래량이 좀 많이 커졌던 종목들을 체크해서 관심 종목에 담아두는 것도 좋은 습관입니다. 담아두면은 나중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진행돼서 이렇게 조정받아 눌림목에서 이렇게 사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보통 기준봉이 발생하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기준봉에서 이렇게 중심선을 그어보는 겁니다. 중심을 끊어서 이 중심선에서 이렇게 보통 지지를 받으면은 이후에 진행이 좀 좋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중심봉 끊는 거는 이게 차트 이렇게 도구표에 보면은 이렇게 파란색 모양하고 빨간색 양봉에서 이렇게 가운데 쑥 줄 꺼진 게 있는데, 이게 기준봉 설정하는 겁니다. 기준봉에 봉에다가 클릭하면 이렇게 중심선이 그어집니다. 자동으로. 찾아보시고 나중에 모르시면 제가 다시 또 영상 올리겠습니다. 하여튼 일단 오늘 기준봉은 이렇게 거래량이 갑자기 커진 봉 기준봉이라고 하고, 기준봉에서 대응할 때는 중심선을 그어 놓고 중심선 근처에서 이렇게 지지받을 때 이런 데서 매수하면은 이렇게 반등을 먹을 수 있다. 반대로 여기를 깨고 내려가면은 그 다음 지지선은 여기에 시가가 되겠죠. 기준봉 시가가 그 다음 지지선이 됩니다. 그래서 힘이 좀 좋은 종목들은 이렇게 중심선에서 보통 반등이 나오고요. 힘이 조금 그 종목 자체나 뭐 테마의 이슈가 좀 적은 종목들은 이 시가까지 내려와서 여기서 지지받고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받고 반등하는 거 보고 사면 되겠죠.
보면 이 종목도 보면 이렇게 계속 거래 이제 별로 없이 이렇게 진행되다가 여기 이게 큰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기준봉을 세웠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중심선을 그어보는 겁니다. 그럼 15,600원 정도 되네요. 그래서 이 근처까지 이렇게 내려와서 지지받고 올라가면은 좋은 그림이 나옵니다. 물론 중심선까지 안 내려오고 바로 가는 종목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와서 지지받으면 여기서 사면 되고 바로 가면은 그건 내 종목이 아닌 거죠. 그리고 거래량이 이렇게 없이 이렇게 움직일 때 이런 데서 이렇게 매매를 하시면은 정말 지루하게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수익을 주더라도 좀 뭐라 해야지 좀 답답한 매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거래량 없이 움직일 때는 보통 매매를 했다고 하더라도 수익을 내기보다는 손실이 커질 수 있습니다. 지루하고 이래서 사자마자 뭐 한 이틀 기다리다가 빠지면 그냥 바로 손절하고 보통 그런 식의 매매가 많이 나옵니다. 이럴 때 매매를 뭐 굳이 하신다면은 이게 하단선에서 해야 되겠죠. 추세 하단선. 웬만하면 기준봉이 발생한 이후에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봉을 세우고 조정 받을 때 거래량이 이게 기준봉 세운 거래량보다 커지면은 이 지지 역할을 못 해줍니다. 다시 반등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발생했던 거래량보다 큰 거래량으로 음봉이 빠지면은 안 좋은 그림이 되는 겁니다. 그거 좀 주의 있게 봐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세화 PNC가 이때 기준봉이 나왔죠. 이렇게. 그래서 다음날 제가 한 이쯤 4,200원 정도에서 이렇게 매수하면 된다고 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당일날 올라가고 그 다음날 이렇게 시세 줬는데 이날의 거래량이 엄청 커져 버렸죠. 이렇게 거래량 크게 터지면서 이렇게 다시 음봉 만들어서 이때부터는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겁니다. 물론 이 종목이 여기서 뭐 끝났다고 할 수는 없죠. 아직까지. 그렇지만 이렇게 거래량이 커지면서 음봉이 발생하고 나면은 여기서 뭐 가더라도 시간 좀 걸려서 이렇게 다시 에너지를 좀 모아오고 가야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래량 커지는 음봉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 뭐 매수하신 분들은 여기서 수익을 10% 이상 수입이 났죠. 그래서 수익을 실현하고 나머지 반 종목 그 반 남은 물량을 얘가 갖고 있다고 하면은 이렇게 음봉 떨어질 때 이날을 팔았어야 되는 겁니다. 거래량이 커졌으니까. 뭐 그런 대응을 다음부터는 꼭 해야 됩니다. 휴캠스도 보면은 이렇게 지지부진 진행되다가 돌파하면서 기준봉을 세우고 기준봉 중심선에서 이렇게 지지받았죠. 그래서 다시 이렇게 반등이 나오는 게 좀 좋은 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래량도 기준봉 대비 적은 거래량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죠. 이게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준봉을 넘어서면서 이렇게 꼬리까지 넘어서면서 거래량이 좀 커지면은 더 좋은 그림이 나오는 거죠. 그럼 3만원 위로 이렇게 더 폭발적인 이렇게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좀 잘 챙겨 봐야 된다. 디스플레이 얘가 여기 기준봉 세우고 이게 중심선에서 지지받고 반등 주고 수익을 줬다가 다시 또 장이 안 좋으면서 빠졌다가 다시 그 지점에 또 지지를 받고 또 한 번 더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발견되면은 관심 종목에 집어넣어 놓고 이렇게 추적해서 지지받는 거 확인하고 이런 데서 매수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또 지지받을 때 이런 데서 저번에 여기서 매수 들어갔죠.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좀 많이 났습니다. 이런 것들 제가 다 찾을 수 없으니까 여러분이 찾으시면은 이런 것들도 한번 챙겨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잘 모르겠으면은 그 종목을 뭐 댓글에 남겨주시면은 제가 분석해서 올려드리면 됩니다.
일단 그래서 이게 거래량이 좀 커지면서 이렇게 반등을 줬다가 거래 없이 이렇게 진행되던 종목이 거래가 커지면서 이렇게 기준봉을 세워주면은 이때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이게 커지면서 이게 전고점을 돌파하는 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지만 검색기로 만들어 놓아도 이게 정확한 시점을 찾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루 종일 검색기 보면서 이렇게 종목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서 아마 직장인들은 아마 찾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매수 시점은 이런데 다시 눌러줄 때 사야 되는 거죠. 며칠 느리더라도. TYM이라는 종목이 이 종목도 마찬가지 이게 중심선에서 원래는 이게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게 좋은 모습인데 이때 장이 안 좋았죠. 장이 안 좋아서 이렇게 장 때문에 많이 빠졌는데요. 대신에 거래량이 없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추천했던 겁니다. 장 영향이 안 있으면 여기서 아마 반등했을 거고 그 밑에까지 이제 그 기준봉이 시가까지 빠진 상태 이 상태에 지지받는 모습이 보이니까 이런 데서 추천해서 이렇게 아마 조금 뭐 수익이 약간 나긴 났죠. 지금도 뭐 괜찮은 모습이고요. 나중에 이게 돌파할 때 또 아마 큰 힘이 실리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코스모학 같은 경우는 기준봉이 계속 바뀌면서 올라가죠. 첫 번째 기준봉은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지지받고 올라가고 또다시 기준봉이 세웠죠. 다시 또 이게 기준봉이 되는 겁니다. 받치고 올라가고 다시 또 기준봉이 바뀌어서 여기서 또다시 중심선 약간 빠졌지만 어쨌든 부근에서 지금 반등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 기준봉이 올라가면서 바뀌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도 잘 체크해야 됩니다. 물론 이거는 조금 이게 거래량 좀 커진 음봉이 하나 나와서 기분이 좀 나쁘긴 하지만 이 종목 자체가 지금 이슈가 좀 크죠. 폐배터리 재활용 부분에 지금 이슈가 부각되면서 최근 트렌드하고 맞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이런 것들은 아마 쉽게 뚫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일단 거래 없이 진행되던 게 거래 생기면서 이렇게 기준봉 세워주는 것들을 주목하자. 그래서 그 기준봉에 중심선을 그어 놓고 중심선까지 지지받는 것들을 확인하고 있는 데서 지지받을 때 매수하면 좋은 결과가 나온다. 가 오늘 핵심입니다. 뭐 이해 안 되시거나 이러시면은 다시 뭐 댓글로 질문 주시면 다시 또 더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도 성공 투자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식만이었습니다.